교무처를 맡은 이유는 원래 기획처장이었습니다. 기획처장 때 사실은 이 교육혁신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한 2019년부터 생각하고 해서 쭉 만들었는데 역시나 교무처가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아주 결정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교무처로 내려보내셨습니다. 네가 만들어서 네가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혁신지원 사업까지 맡아가면서 원래 기획처장이 혁신지원 사업을 맡는 거거든요, 보통. 근데 교무처로 내려가면 혁신지원 사업은 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했으나 그것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대학의 이제 교육혁신 계획을 사실은 저희는 작년에 그걸 쓰라고 내려왔는데 쓰는 항목들을 보고 조금 많이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부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2019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했는데 그 무슨 계획서를 쓰지?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발표 주제를 어떤 쪽으로 갈까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작년에 저희 대학이 아주 붐을 일으키는 게 벤치마킹이었습니다. 공문만 한 40개 들어왔었고요. 한 공문 없이 온 대학도 있으니까 한 50개 대학 정도가 저희 대학을 오셨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자율전공을 시작한 지가 벌써 5년째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많이 보러 오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까이 있는 이제 뭐 이렇게 안산대 같은 경우는 한 10번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오시는 것보다 아예 그냥 앞에서 발표를 하자. 그래서 그걸 좀 중심으로 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나요? 여기 있네요. 예, 먼저 유한대학은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2020년도에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 많이 좀 변화가 일어나면서요. 뭐 인재상은 저희는 이제 그 유한 양행하고 이제 많이 이제 비슷하게 해서 포시 역량을 갖춘 성실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직업인을 양성하는 쪽으로 갔고요. 그래서 좀 성실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한 트러스트라는 역량을 좀 갖춰야겠다라고 해서 그 트러스트는 이제 유한님만이 가져야 될 역량을 저희가 포시로 정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초학습 역량, 그다음에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될 직업기초 역량, 그다음에 전공 역량, 그다음에 학생들이 전공을 이제 다 구축했으면 취업이나 창업으로 갈 수 있는 역량까지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기르는데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졸업할 때 졸업장 이외에 트러스트 인증서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역량에 대한 뭐 정규 교과나 교과 비교과를 통해서 올렸던 그 점수들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영역에 대해서 70점이 넘어가면 인증서를 주고요. 그다음에 그 인증서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 이제 뭐 2% 정도 뭐 다이아몬드, 5%가 이제 골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인증서를 주면서 가능한 한 이제 그 역량이 높은 학생들이 좀 우량 기업이나 이런 데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또 유한 80 취업 그 전략까지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방향은 이제 4가지로 이제 받았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자 중심의 창의융합 교육 혁신 체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뭐 교육 혁신을 좀 예전부터 이제 잡고 있었던 내용을 그냥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래 융합형 학과 개편 및 전공 선택이라는 이제 혁신이 있고요. 이것도 그냥 전략만 짜놓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 지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과 체계 개편 및 정원 조정 운영 지수, 융합 복합 지수 이런 거고 여기는 이제 그겁니다. 앞전에 얘기는 부천대학 저희랑 바로 옆에 있는 데인데 뭐 입시에 많이 고민을 안 하셨다는데 저희는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휘청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유한대는 유한 공업 전문대였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공과 계열인데요.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대학은 이제 공과 계열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몇 년 동안 대학의 특성화를 잡아내고 완전히 구조를 이제 변하는데 좀 저희가 좀 많이 그런 것들을 기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학과 개편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공의 벽을 깨자. 융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벽을 깨보자. 이 부분이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게 남북 그 38선이 무너져도 전공의 벽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근데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몇 년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융합 교육에 대한 이제 틀을 만들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틀을 다 잡은 다음에 학생들이 정말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직무의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융합 교육을 실시했고, 그 융합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사제도 유연화를 이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었던 거는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양 교육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런 교양 교육 혁신을 이제 교육에 대한 혁신을 위해서 이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받았었고요. 이쪽 그림은 이제 2003년도 이제 주시면서 제가 쭉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는 수요조사 했을 경우에 인성 및 인문 소양 교육을 좀 강화하고 융복학 교육이라든가 학습 역량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과정들도 뭐 전공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어떤 그 학생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벌써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벌써 시작한 지 3, 4년이 지난 상태였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구성원들의 이제 그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본교주 21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19년도에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제 역량 중심 이제 인문 소양 교양 교육 과정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저희 개인 맞춤형 매트릭스 이게 이제 자기 설계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거하고 학사제도 유연화를 이제 어떻게 대학에 적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정비를 먼저 해놓고 아직 공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간은 계속 교수님들하고 세미나 워크숍을 하면서 설명을 계속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20년도에 이제 딱 새롭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저희가 수정을 하면서 교육혁신 방향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학과 주도의 융합교육과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자기설계 융합교육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유한대학은 본인 학과에서 60% 정도 전공을 듣고 40%는 본인이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뒤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설계하는 데 좀 문제가 돼 있어서 이제 대학에서 기초융합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융합교육원에서 어떤 저희는 그때는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 뭐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저희는 뭐 아직까지 뭐 디그리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융합 모듈이란 거, 우리의 대학에 학과는 없지만 이런 영역들은 필요할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기초융합교육원에서 모듈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학과에서 60%만 듣고 그 과정을 듣게 되면 이제 그 무슨 학과, 무슨 융합전공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을 다 듣게 되면 이 과정에 대한 이제 뭐 이수증 이 정도 주는 수준에서 융합 모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그 라이즈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 했던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학년기 학생 위주로 이제 진행을 했던 이런 학생들의 이제 평생 학습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개념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학사 구조 이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좀 탈피하고 나노 디그리 등 이제 다양한 그 학위제들을 운영해보자 이런 얘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학과들이 그런 거잖아요. 2학점, 3학점 딱딱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전통적인 학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유연 학사 시스템 쪽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하나만의 전공 교육으로 이런 학생들이 수업을 듣던 것들을 융합 교육으로 이제 변화를 시도하자. 라는 쪽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환경 분석도 실시해서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뭐 대학 내에서 저희가 이제 안전기에 도입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학사제도 유연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중 이수제 등 모듈식 유연 학기제가 이제 많이 지금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선이수 학점 인정제,
그다음에 선행학습 경험 인정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방학사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 복수학위, 융합전공 학위들 취득에 대한 규정들 정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좀 창업 친화 학사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융합전공 학위과정 설계 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쭉 하기 위해서 환류 체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학 지표 모니터링 환류라는 것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저희는 이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전년도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계획서를 쭉 이제 만들어내고 7월과 12월에는 하면서 그 계획서를 진짜 실행했는지 이행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 그 아까 혁신 1번 과제 같은 미래융합 학과 개편 및 전공 선택 같은 거에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뭐 처음에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전공 수시 충원의 위험도가 좀 높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전공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좀 그 홍보 계획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전공 선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우리 제도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 해에 이제 뭐 전공 선택 효율화를 위한 어떤 그 면담이라든가 멘토링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전공 디자인이라든가 전공 탐색 이런 교육들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이제 학사제도 유연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 학생들이 막 운영을 하고 하다 보면 전과제도가 좀 우리가 많이 좀 묶여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도 한번 개선해 보자. 라고 해서 개선 계획에 전과 확대 방안을 한번 수립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뭐 타 대학처럼 뭐 정원에 뭐 20%, 30% 이렇게 전과가 아니라 아예 전과가 다 100%다 풀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그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1학년 1학기도 한번 전과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행정적으로 저도 교무처에 내려오다 보니까 무리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안 하고 있고 1학년 1학기 이후에만 저희가 지금 전과 제도를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저희는 이제 교육, 유연학습이라든가 융합교육 이런 것들을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기에 돌입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5년도의 목표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을 정착화를 만들고 26년부터는 고도화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저희 미래융합형 학과 개편 및 전공 선택 혁신 전략의 내용인데요. 이건 벌써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입니다. 지금 여기만 보셔도 23년도만 해도 유한대학은 그때 이제 자유전공을 처음 이제 실시했었고요. 공학 계열학이 지금 벌써 한 50%에서 20% 줄어들고 건강생활학부를 통해서 한 53%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25년도 저희 편제 정원 계획을 보시면 저희 이제 공학부는 17.3%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 문화학부하고 건강생활 쪽이 합치면서 72.4%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 3년 사이에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과가 폐과가 되고 얼마나 많은 과가 신설되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좌장 위원님도 지금 교무시장이신데 많이 힘들죠.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까? 교원에 대한 소속, 이 폐과된 교수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운영돼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했고요. 물론 명예퇴직 제도를 통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또 명예퇴직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인 교수님들도 지금 저희 한 4, 5년 사이에 한 30분 정도 또 이제 기존 과들은 이제 안 뽑지만 신설학과에서 많이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금 저희가 이제 공학 계열에서 디자인 문화라 건강생활보건 쪽으로 이제 구조혁신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면서 지역 사회 수요 기반한 이제 대학 특성화학과가 개편이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이 결과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도 혼나겠지만 23년부터 한 번도 추가 모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했던 게 저희가 22년도인가 21년도에 한번 미달이 났어요. 수도권 딱 서울 경계선을 붙잡고 있는 대학에서 미달을 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기존의 학문을 중심하는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가는 우리도
정말 계속 미달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심정으로 학과를 폐과를 시키고 이제 부천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필요한 이렇게 학과들로 구성하는 이제 그 노력을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 더 입학생들한테 이제 전공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자유전공학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유전공학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는 좀 의지가 높았어요. 그래서 70명 시작했다가 실실 줄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진짜 자유전공학과를 하겠다고 딱 나섰을 때 많은 대학들이 저희 대학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저게 될까? 사실은 저희도 될까? 이렇게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아까 부천대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계속 생각하시면서 개혁하고 그러시는데 저희는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희 대학은 저지르고 봅니다. 저지르고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또 바꾸고 수정하고 사실은 이 마인드가 많은 시스템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전공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전공을 시작하면서 이제 뒤에 가서 자유전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릴 텐데 정말 5년 동안 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냥 뽑아놓고 학생들이 조금 학과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데를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 3년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저희 한 50개 대학에 벤치마킹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오실 때는 웃는 얼굴로 오십니다. 근데 가실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십니다.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큰일입니다. 우선 입학은 열어놨는데 이제 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저는 쉽게 말해요. 한 5년 동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진행해 왔으니까 저희랑 근데 마음가짐이 똑같았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에 애들 뽑아 놓으면 가겠지.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입시를 시작을 했는데 모든 대학이 없는 갑자기 뭐 자유전공 이런 게 유한대에서 뽑게 되니까 학생들이 안 오더라고요. 첫해 70명을 다 모으긴 했지만 정말 힘들게 모았어요. 어렵게 해서 모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한 45명, 50명 정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 45, 50명도 지금 뭐 60명에서 이렇게 줄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반을 줄였습니다. 30명을 해보고 이제 괜찮다. 또 5명 늘리고 10명 늘리고 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뭐 진행 이제 뭐 한 50명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제 쭉 하려고 진행이 되어 왔고요.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 보통 많은 대학들이 지금 평가표가 딱 나오면서 교육혁신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저희는 자유전공이라는 거를 지금 2016년도에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거를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때부터 교수님들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2023년도 교등교육부 시행령이 이제 바뀌었을 전부터 저희가 이제 21년도부터 자유전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년도에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면서 수시 1차, 2차 이제 정시를 모집을 했었고요. 21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신입생이 입학이 되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대학들이 와서 물어보는 질문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되게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첫 번째, 자유전공학과 교수 뽑아요? 학과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과입니다.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자유전공학과 몇 년제예요? 2년제인데요. 그럼 3년제 갈 수 있어요? 근데 전과도 2년제, 3년제 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요.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있어요? 학과인데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와서 전공을 잘 찾아가나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한학과로 쏠림이 없을까요? 근데 저희 대학은 지금까지 쏠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많을 때는 33개 전공 정도가 있었는데 자유전공학과 학생을 35명을 뽑았을 해에 27개 전공으로 배분이 됐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사실은 유한대학에 좀 인기 있는 과들 몇 개 있거든요. 거길 보고 들어옵니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유한여행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유한생명바이오로 오는데 그과 교수님들이 1학년 1학기 때 물리 화학 수업을 하십니다. 그럼 학생들이 슬슬 이제 자기 직무 이게 내 길이 아니다. 나는 갈 수 있는 데가 따로 있다.
하면서 진짜 자기가 들어가면서 본인의 전공들도 많이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입학은 이랬습니다. 첫 해는 많이 힘들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뺐고요. 지금 현재는 뭐 평균 한 7대1, 8대1 정도 나오고, 저희는 복수 지원이 아닙니다. 단수 지원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입학이 복수 지원이었는데 자유전공 때문에 복수 지원을 없앴어요. 이 자유전공의 특성상 복수 지원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과를 못 갈까봐 자유전공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막판에 가면 자유전공은 미달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단수 지원을 바꿨는데 경쟁률 이 정도 나오고요. 올해는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도 한 7점 몇 대 1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경쟁률보다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율전공학과는 자기가 뭔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자율전공학과 그 입학 커트라인이 저희 대학 상위 한 5개, 6개과 정도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학생들이 정말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구나 라는 이제 조금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율전공학과 저희 그 교육 프로세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1학년 1학기 처음에 만들 때는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1학년 1학기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그거를 고민해서 뭐 전공 디자인, 전공 탐색 이런 거 만들고, 학생들을 몇 학점까지 교양을 이수를 시킬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학과의 수업을 듣게 할까? 이거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학생들이 정말 자유스럽게 운영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1학년 1학기 바로 전과 1학년 1학기 바로 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선은 학생들이 자율전공학과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율전공학과에서 어떻게 운영된다는 이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입학 전부터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수시가 딱 결정이 나면 수시 합격자 학생들을 자율전공학과 교수님들이 학생들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하셔갖고, 그때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 우리 대학에 있는 학과들, 그 다음에 이런 학과들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을 듣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설명을 해주고요. 이제 그런 기반으로 해서 3, 4월, 5월 달에는 학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이런 면담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게 뭐였냐면, 뭐 어느 정도 좀 듣고 가다 보면 1학년 2학기 때부터 알아서 적응하겠지, 많은 교수도 대학들이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해서 갔을 때 정말 적응을 할까? 그것도 처음에 1년 전에는 전공 쪽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전매들다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통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뭐 1대1 수업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선배들이 미리 좀 과외를 시켜준다던가 이래서 전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점이 이제 한 학기를 다른 곳에서 했다가 이쪽 거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제 적응력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 선배들에 대한 멘토링 시스템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뭐까지 하냐면, 처음에는 사실은 자율전공학과 그러면 다음 학기 되면 다 흩어지니까 뭐 이렇게 그런 학생들 소속감 이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소화기에 맞아서 자율전공학과도 학교 입학하자마자 연합엠트를 교수님들랑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자율전공학과에 있다가 타 학과를 선택을 하더라도 자율전공학 교수님들을 많이 좀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과정 앞에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렸는데, 취창원 멘토링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은 지금 현재는 교수님들이 운영도 하고 있지만, 자율전공학과에 들어와서 미리 벌써 선제적으로 갔던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이랑 대화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소속감을 올리기 위한 이런 제도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고요. 이제 저희 대학은 이제 자율전공보다는 이렇게 융합 교육을 조금 운영하는 것들을 좀 포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규정도 정비가 돼서 학과에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소속 학과에서는 60%, 그러니까 2년제 같은 경우 36학점, 3년제 같은 경우 54학점까지만 들으면, 나머지 학과 교육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과 다른 과에 가서 수업을 들어서 졸업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무분별하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6학점 이내에서 학과 수업을 듣겠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이제 성강 시험만 한번 들을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본인이 취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전공의 틀이 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가장 그게 우려하는 게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저희가 기초융합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본인이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를 합니다. 저희가 자기설계융합전공이라고 하는데 그 설계를 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요. 이제 설계할 때는 나는 이러이러한 직무들을 하고 싶다. 근데 우리 학과에서는 이런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학과의 수업에 어떤 과목, 어떤 학과의 수업에 어떤 수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듣겠다. 지금 저희가 가장 학생들이 지금 선호하고 이제 많은 학과들이 이제 반려동물 산업과 학생들이 이제 그쪽에서 하면서 외식조리과, 그다음에 식품영양과 이런 과들이랑 이제 결합하면서 이제 펫푸드 과정을 자기들이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 이런 학생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요즘은 이제 그 반려동물에 대한 그 의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화장품과 학생들이 이제 어떤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화장품을 개발해서 이제 패키징까지 하기 위해서 산디과랑 융합해서 하는 이런 과정들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지금 많이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운영 실적입니다. 이제 운영 실적으로 해서 매년간 쭉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융합교육 과정이라고 열어놨는데 안 되더라고요. 학과에서도 진짜 실적 내려니까 뭐 몇 명 하고 자기 설계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학생들도 연수나 이런 비교과 하면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요즘은 이제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효과를 봤던 게 아까 말씀드린 학과를 구조를 많이 배경하다 보니까 폐과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폐과에 있던 학생들이 휴학을 했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과가 없어요. 졸업은 해야겠고 물론 학교에서는 한 명이라도 그 과의 졸업을 원한다 라고 하면 졸업을 시켜주는 하겠지만 학생들도 이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네 교육과정 설계해봐라 해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자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뭐 7, 80명 정도까지도 자기 설계를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학생들이 이제 유연대학에 들어왔을 경우는 이제 융합 교육을 본인이 짜서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교무처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 제2A 교원 같은 경우도 이제 활성화 많이 시켜서 지금은 제2A 교원을 중심으로 해서 융복합 교과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한 30%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A 교원이. 근데 이제 저희 총장님 목표는 전 교원을 제2S를 만들겠다. 그래서 워낙 지금 전공이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공만 가지고 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그 좀 영역을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참고로 저도 예전엔 산업안전과였는데요. 저희 과가 폐과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거기 살려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뭐 아까 융합 모델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재학생 단과의 전공을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100% 학생들이 전과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수 전공 활성화 규정도 만들었고 이제는 아까 부처님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디그리를 해야 되지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개방하는 이제 교육과정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대학들이 똑같은 공통점인데 항상 그 우수 사례들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까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문대 실장 아시잖아요. 정말 그 학습량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의 이제 방향을 또 틀었습니다. 다른 대학이 이제 이쪽 갈 때 우리도 틀어보자. 그 요즘은 포용적 교육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보니까 뭐 아이 학점제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학습량이 떨어지고 이제 힘들어진 사람들, 요즘 뭐 성인 학습자, 외국인, 정말 학년기 학생에도 학습량이 떨어진 친구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제 1대1로 수업을 하는 것들도 학점을 인정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계속 노력해서 교육 혁신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딱 25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